북중미 월드컵 최고 선수 탑10 10위부터 1위까지 실력과 활약으로 완성한 최종 랭킹. 120분 혈투 끝에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꺾고 16년 만에 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가슴에 가장 깊은 자국을 남긴 선수 10명을 10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단순히 골 많이 넣은 순서가 아닙니다. 실력, 활약상, 그리고 그 선수가 이 대회를 어떻게 바꿔놨는지까지 다 담았습니다. 마지막 1위, 아마 여러분 예상과 다를 겁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 파우 쿠바르시, 스페인. 10위는 이번 대회 최고의 발견, 스페인의 19살 센터백 파우 쿠바르시입니다.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의 이 어린 수비수는 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스페인은 이번 대회 8경기를 치르는 동안 딱 한 골만 내줬습니다. 대회 최소 실점, 그리고 그 수비의 심장이 바로 쿠바르시였습니다. 쿠바르시는 나이답지 않은 침착함으로 상대의 빈틈을 미리 읽어냈고 결승전에서도 흔들림 없는 커버 플레이로 메시와 알바레스의 침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피파는 그에게 영플레이어상을 안겼습니다. 20살도 안 된 선수가 세계 최고 무대에서 우승 트로피와 개인상을 동시에 들어올린 겁니다. 쿠바르시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이 선수가 압박감을 즐기는 방식에 있습니다. 다른 어린 선수들이 큰 무대에서 위축될 때 쿠바르시는 오히려 더 단순하고 정확한 플레이로 돌아갔습니다. 어렵게 하지 않는다, 실수를 만들지 않는다는 게 그의 철학이었고 그 철학이 스페인의 우승방 정식의 첫 줄이 됐습니다. 9위 우나이 시몬, 스페인. 9위는 스페인의 골문을 지킨 우나이 시몬입니다. 이번 대회 골든글러브, 즉 최고의 골키퍼상의 주인공입니다. 8경기 중 7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낸 기록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화려한 슈퍼세이브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시몬은 매 경기 필요한 순간 정확한 위치에 서 있었고 결정적인 실점 위기마다 침착하게 걷어냈습니다. 사실 시몬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페인 대표팀의 확고한 넘버원이 아니었습니다. 부상과 백업 경쟁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선수였죠. 그런 그가 커리어 최고의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이 순위에 담긴 진짜 의미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걸 시몬은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8위 주드 벨링엄, 잉글랜드. 8위는 잉글랜드의 심장, 주드 벨링엄입니다. 8강 노르웨이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잉글랜드를 8년 만에 4강으로 밀어올린 주인공이 바로 벨링엄입니다. 투엘 감독이 직접 월드클래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번 대회 벨링엄은 중원에서부터 문전까지 잉글랜드 공격의 모든 경로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벨링엄의 월드컵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잉글랜드는 종료 10분을 남기고 리드를 지키고 있었지만 엔조 페르난데스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대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두 골 모두 메시의 어시스트로 만들어진 골이었죠. 벨링엄은 그 경기 후 누구보다 침울한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벨링엄이 8위에 오른 이유는 그가 3, 4위전에서 보여준 태도 때문입니다. 프랑스를 상대로 잉글랜드는 무려 6대4로 승리하며 3위를 차지했는데 그 경기에서 벨링엄은 다시 한번 팀을 이끌며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무너진 다음날 가장 먼저 일어나는 선수, 그게 벨링엄이었습니다. 7위 마이클 올리세, 프랑스. 7위, 이번 대회 최고의 깜짝 스타는 프랑스의 마이클 올리세입니다. 시즌 초까지만 해도 음바페와 덴벨레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올리세는 이번 월드컵에서 도움왕 경쟁의 선두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조별리그에서만 무려 5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3, 4위전에서도 2개의 도움을 추가하며 최종 7도움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올리세의 진짜 가치는 숫자보다 위치 선정에 있었습니다. 그는 음바페가 가장 편하게 슈팅할 수 있는 순간에 정확히 그 자리로 공을 배달하는 이른바 조력자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스타가 스타로 빛나기 위해서는 옆에서 헌신하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걸 올리세는 이번 대회 내내 증명했습니다. 프랑스는 최종 성적표에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지만 올리세라는 이름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이름이 됐습니다. 6위 우스만 덴벨레, 프랑스. 6위는 이번 대회 직전 발롱도르를 들어올리고 온 남자, 프랑스의 우스만 덴벨레입니다. 덴벨레는 조별리그 노르웨이전에서 31분 만에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2026 월드컵 역사상 최단 시간 해트트릭 기록을 세웠습니다.
은바페 옆에서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득점 기계였습니다. 3, 4위전 추가 시간까지 골을 추가하며 대회 내내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쌓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대회 프랑스에서 은바페 못지않은 선수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덴벨레에게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축구계에는 발롱도르 징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발롱도르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는 그해 월드컵에서 우승하지 못한다는 징크스입니다. 덴벨레는 그 징크스의 한가운데 서 있었고 결국 프랑스는 준결승에서 스페인에 0대2로 패하며 그 징크스를 다시 한번 완성시켰습니다. 이미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 우승 멤버였고 소속팀에서는 트래블과 발롱도르, 피파 올해의 선수까지 모두 손에 넣은 덴벨레였기에 이번 대회 개인 활약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트로피는 팀 동료들과 함께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최고의 개인 성적표와 가장 아쉬운 팀 성적표를 동시에 받아든 선수, 그래서 6위입니다. 5위 라민 야말, 스페인. 5위, 이제 겨우 19살 하지만 이미 월드 챔피언인 라민 야말입니다. 야말은 이번 대회 내내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는 재미로 우리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18세 343일의 나이로 월드컵 사상 8번째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웠고 그 밖에도 각종 최연소 부문에서 이름을 남기며 명실상부 이번 대회 최고의 유망주로 우뚝 섰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특유의 대담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진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야말이 5위에 오른 이유는 실력만이 아닙니다. 8강에서 스페인의 패에 탈락한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눈물을 쏟았을 때 가장 먼저 다가가 그를 꼭 안아준 선수가 바로 야말이었습니다. 상대팀의 살아있는 전설이 무너지는 순간 그 눈물을 닦아준 건 이제 막 전설의 문턱에 선 19살 소년이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야말은 실력과 인성 모두에서 이번 대회 최고의 스토리를 써냈습니다. 자신의 생애 첫 월드컵에서 곧바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은 그저 덤이었죠. 4위는 엘링 홀란, 노르웨이. 4위는 이번 대회 최고의 동화를 쓴 남자,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입니다. 노르웨이는 무려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축구 변방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홀란 한 명의 어깨 위에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16강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던 브라질을 상대로 후반 막판 2분 만에 멀티골을 터뜨리며 2대1 승리를 이끌었고 노르웨이를 사상 첫 월드컵 8강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날 홀란의 유효 슈팅은 단 4개, 볼터치는 30회에 불과했지만 그중 2번을 정확히 골로 연결시킨 결정력은 그야말로 괴물 같았습니다. 홀란은 이 활약으로 한동안 메시, 은바페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리며 생애 첫 월드컵에서 득점왕 경쟁까지 벌였습니다. 8강에서는 벨링엄의 잉글랜드에 막혀 노르웨이의 여정이 끝났지만 축구 변방이라 불리던 나라를 혼자 힘으로 역대 최고 성적까지 끌어올린 그 스토리 자체가 이미 이번 대회 최고의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이미 클럽 무대에서는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인정받던 홀란이었지만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조국의 축구 역사를 통째로 새로 쓴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트로피는 없었지만 노르웨이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달을 만들어낸 선수입니다. 3위 킬리안 은바페, 프랑스. 3위, 이번 대회 득점왕, 킬리안 은바페입니다. 프랑스는 준결승에서 탈락하며 4위로 대회를 마쳤지만 은바페 개인의 대회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최종 10골 4도움, 공격 포인트 14개는 1958년 쥐스트 퐁텐, 1970년 게르트 밀러가 세운 종전 기록을 넘어선 월드컵 단일 대회 최다 공격 포인트 신기록입니다. 게다가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2연속 골든부트를 수상하며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대회 2연속 득점왕에 등극했습니다. 숫자는 더 있습니다. 은바페는 이번 대회 골로 자신의 월드컵 통산 득점을 22골로 늘리며 그동안 메시가 갖고 있던 21골 기록을 뛰어넘어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27살 아직 월드컵을 더 뛸 나이인 은바페가 이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됐다는 뜻입니다. 3, 4위전에서 잉글랜드에 4대6으로 패하며 팀은 웃지 못했지만 그 경기에서도 은바페는 2골 1도움을 추가하며 홀로 빛났습니다. 팀의 성적이 아쉬워도 개인의 위대함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은바페는 이번에도 확인시켜줬습니다. 2위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2위는 예상하셨을 겁니다. 리오넬 메시입니다. 39의 메시는 이번 대회를 라스트 댄스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결승전 전까지 그는 진짜 전성기 시절의 메시였습니다.
준결승 잉글랜드전 대역 전극의 설계자가 바로 메시였고 대회 내내 골과 도움을 동시에 쌓아가며 아르헨티나의 2연속 우승과 자신의 세 번째 골든볼을 향해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승전은 메시에게 잔인했습니다. 스페인의 집중 견제 속에 정규 시간 90분 동안 단 한 번의 유효 슈팅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연장 후반 12분에서야 나온 그의 첫 슈팅마저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120분을 다 뛰고도 팀은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에 무너졌습니다. 대회 최우수 선수상은 실버볼, 메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브라질 대회 결승에서 준우승의 아픔을 겪었던 메시는 12년이 지난 2026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아픔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카메라에 잡힌 메시의 눈물은 그가 이뤄낸 모든 업적을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뭉클함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트로피는 들지 못했지만 이 대회에서 메시가 보여준 축구는 여전히 이 시대의 레전드였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2위입니다.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1위의 주인공은 로드리, 스페인. 예상 못하셨죠? 골도 도움도 단 하나 없는 선수, 스페인의 주장 로드리입니다.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 골든볼의 주인공은 메시도 음바페도 아닌 로드리였습니다. 공격 포인트 0을 기록한 선수가 대회 MVP에 오른 건 이례적인 일이지만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왜 로드리인지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로드리는 이번 대회 8경기 전 경기에 선발로 나서며 스페인 중원의 모든 흐름을 통제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시작 단계에서부터 끊어내고 스페인의 볼 점유를 지배하며 화려한 야말과 안정적인 쿠바르시, 든든한 시몬까지 모두가 자기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로드리였습니다. 스페인이 대회 최소 실점 단 1골로 우승까지 갈 수 있었던 건 이 선수가 그 앞에서 매 경기 90분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발롱도르 수상자이기도 한 로드리는 이미 자신이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라는 걸 증명한 선수입니다. 그런 그가 이번 대회에서 개인 기록 하나 없이도 팀을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기는 게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메시의 활약도, 음바페의 신기록도, 야말의 재능도 모두 위대했지만 그 모든 걸 넘어 이번 대회의 진짜 승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팀을 완성시킨 로드리였습니다. 여기까지 2026 북중미 월드컵 최고의 선수 10명, 10위부터 1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드리의 골든볼 수상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메시나 음바페가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순위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